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갈바람입니다. 오늘은 리게티 4분기 그리고 2022년 전체 실적 발표 및 목표 주가 변경 뉴스가 있어서 이것을 좀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부제로는 굳이 이 주식을 이라는 말로 뒤에 내용을 좀 미리 요약을 해봤습니다. 한번 같이 공부해 보시죠. 네, 그래서 리게티가 3월 27일 장 마감 후에 2022년 4분기 및 2022년 전체 연도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22년 4분기 하이라이트를 먼저 보면은 매출은 6밀리언이 조금 넘었어요. 네, 예상치를 상회했고요. 그리고 동분기 전년도 매출은 1.8밀리언으로 뭐 거의 3배가 늘었다. 뭐 이런 건 좋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영업 비용은 이전보다 한 2배, 3배 정도 되는 32밀리언, 영업 적자도 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크리티컬한 게 이제 12월 30일 기준 현금성 자산, 매도 가능한 금융자산, 이게 이제 단기간에 움직일 수 있는 돈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게 143밀리언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이언큐는 이게 지금 555밀리언인가 그렇죠. 그래서 거의 뭐 3배 차이가 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곧 현금이 부족해질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얘기가 또 뒤에 나옵니다. 그리고 22년 전체 연도 하이라이트를 보시면 총 매출은 13밀리언, 순적자는 70일로 적자가 꽤 컸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크게 CEO가 작년 12월에 변경됐고 체드리기티에서 수버드 쿨카니 라는 사람으로 바뀌었고 2월 달에 CFO, CTO 변경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핵심 임원, 3대 핵심 임원 3명이 다 바뀌면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기를 거치고 있구나라고 추측을 해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CEO가 뭐라고 했냐? 우리는 경영진 운영관리팀을 강화하기 위해서 뭐 단기 전략적인 우선순위에 먼저 집중하겠다. 지금 엉망이니까 가까이 있는 것부터 먼저 잡겠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지금 현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인력 감축 30% 감축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CEO 말에서 이미 회사가 위기를 겪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로드맵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줬는데, 앙카 1로 알려진 차세대 84큐비트 칩이 이제 테스트를 위해서 현재 배포가 된 상태이고 이전 세대 80큐비트 아스펜 M3 시스템과 비교를 했을 때 더 우수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뭐 더 개선된 2개의 큐비트로 이루어진 게이트 충실도와 게이트 속도도 빠른데, 일단 목표는 충실도 98%에 도달하는 게 목표다. 그래서 2023년 중반에 선별한 고객들에게 이 앙카 1을 출시할 예정이고, 요거를 좀 더 업그레이드를 해서 앙카 2가 나올 건데, 뭐 동일한 큐비트인데 이제 업그레이드 했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2세대니까. 그래서 요거를 이제 2023년 말에 외부 고객들에게 배포 및 제공할 예정이다. 그래서 앙카 2의 목표는 큐비트 충실도 99%. 그래서 일단 올해 먼저 살고 보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올해 먼저 집중을 해서 인력도 줄이고 돈도 효율적으로 돌려서 단기적인 목표는 84큐비트 시스템인 앙카 그 1을 먼저 출시를 해서 98로 출시를 해서 그 다음에 99까지 도달하는 게 올해 목표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 이 2024년에 99%의 충실도에 도달을 하면은 이제 300큐비트대의 리라 시스템 개발을 할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이 앙카칩 4개를 합쳐서 300큐비트 수준으로 올라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양자우위 달성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게 핵심인데, 아마 넓은 양자우위라기보다는 협소한 양자우위를 얘기는 하는 거겠죠. 그리고 이분이 또 무슨 얘기를 했냐, 2030년까지 양자 컴퓨팅이 메인스트림이 될 거다, 주류가 될 거다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좀 양자 컴퓨팅 CEO 치고는 좀 보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전도체 쪽은 2030년쯤 되면 양자 컴퓨터가 이제 본격적으로 슈퍼컴퓨터보다 더 뛰어난 분야들이 나타나서 본격적으로 쓰일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 아이언큐 같은 경우는 뭐 협소한 분야에서 머신러닝, 화학 분야 이런 데서는 한 2025년부터 쓰일 거다 라고 진보적인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현재 운영 계획을 따라가면은 2023년 올해 말에 리게티는 65에서 75밀리언 밖에 남지 않는다. 아까 148이었는데 절반을 쓰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금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내년 말 또는 내후년 초에 이제 연구 개발도 계속해야 되고 사업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펀딩을 받아야 한다라고 해서 이제 유상증자 또는 뭐 전환사채 발행 등과 같은 기존 주주들한테는 악재로 작용이 되는 것에 대해서 예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것 같이 지금은 양자 기업들 선두 그룹과 그리고 선두가 되지 못한 그룹들이 차별화되는 기간이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지금 리게티는 그 후발주자 그룹으로 가고 있지 않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유상증자 가능성을 얘기하면서 장 막판에 실적 발표하면서 이게 나왔겠죠. 그래서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보시면은 뭐 쭉 기대감으로 이렇게, 이게 이제 참고로 1시간 봉입니다. 그래서 뭐 조금 올라가고 이러다가 발표되기 직전에 이제 기대감으로 올라갔다가 유상증자 추가 금융 필요하다. 그래서 쭉 거래량 터지면서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줘서 지금 1불 밑으로 간 지 꽤 됐는데 0.5불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제가 리게티 매출 내용 상세를 좀 그 공시에서 살펴봤더니 22년 전체 매출이 13밀리언이라고 했죠. 이거는 그 전년도 8밀리언에서 약 5밀리언 증가분입니다. 이게 어디서 증가했냐? 5밀리언은 3개의 정부 계약 연장을 통해 돈을 좀 더 받게 됐다. 그리고 0.7은 비정부 고객, 0.4도 기존 프로젝트 매출 증가. 그리고 떨어진 거는 정부 계약 거의 끝나가고 기타 고객에서 뭐 매출이 줄었다. 어쨌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매출의 상당 부분이 정부 계약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점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정부에 의존하고 있는 보조금이나 이런 연구비 지원으로 지금 연명을 하고 있다 정도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리게티 평가 예상 주가가 이제 변동이 된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니드햄이라고 해가지고 성장기업 자문 서비스, 금융 전문 투자은행 및 자산 관리하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뭐 아이온큐도 다루고 이런 여러 양자 컴퓨팅, 하이테크 기업들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리게티 평가를 바이, 매수 등급으로 유지는 했지만 목표 주가를 이제 보통 1년 후 목표 주가를 얘기하는데 3불에서 1불로 떨어뜨렸습니다. 지금 0.5불이죠. 그래서 굉장히 목표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 현재 4명의 애널리스트가 평가를 줬는데 바이가 2명, 홀드가 2명, 중립이 2명, 매수가 2명. 그래서 평균 단가가 0.5불 정도이다. 평균 목표 주가가 2.5불인데 그 중에서 지금 니드엠은 3불에서 1불로 떨어뜨렸다. 목표 주가는 많이 낮아진 상황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거나 저 의견은 리게티가 매출 자체는 예상을 상회했으나 아까 살펴봤죠? 대부분 정부 계약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처음에는 정부 계약으로 회사가 뭐 조금 커가고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이게 결과적으로는 사기업들 그리고 민간으로 전환이 돼야 회사가 커질 수가 다시 하겠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정부 보조금이나 뭐 정부 연구비 개발 지원금 등으로 뭐 연명을 하면서 조금씩 유지를 해가면서 기술력을 발전시키다가 나중에는 사기업이나 민간 쪽으로 매출이 돌아가면서 더 커지게 되는 게 기업의 그 생리인데 지금 보시면은 매출이 거의 다 정부 거였죠.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고 곧 현금이 바닥나서 추가 자금이 필요하다. 이게 최악의 악재였죠. 그리고 CEO, CFO, CTO가 모두 교체돼서 혼란스러운 과도기를 거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인력 30% 날리고 로드맵 및 우선순위를 가까운 것부터 하겠다. 그리고 설립자 겸 회장인 체드 리게티가 계속 자사주를 팔다가 결국에는 뭐 잠정적으로 이사들한테 쫓겨난 거죠. 후임자도 없이 나가버린 회사라는 점에서 굉장히 부담이 크다. 안 그래도 양자 분야는 리스크가 크고 미래가 불투명하다고 보는데 그 중에서 굳이 리게티를 고를 필요가 있는가라는 점을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진짜 리게티에 투자하고 싶다면 회사가 좀 더 안정되고 단기적인 결과 뭐 나오게 하겠다라고 했으니까 그게 나온 후에 들어가도 나쁘지 않을 거다. 참고로 리게티의 현금성 투자 자산이 150밀리언 정도 되는데 아이온큐의 작년 3분기 기준으로는 556 정도 됩니다. 그래서 3배 정도 차이가 나고 리게티는 올해 84큐비트 이건 이제 초전도체 방식이기 때문에 뭐 1000대 1로 1000개의 물리적 큐비트로 하나의 완벽한 논리적 큐비트를 만든다고 해도 아직 멀었습니다. 완벽한 큐비트 하나 만들기 위해서는. 그리고 구글은 이제 논리적 큐비트 시연하는 단계로 들어갔는데 리게티는 아직도 큐비트 늘리는 단계에서 고전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점에서 리게티가 후발주자로 떨어지고 있다라고 보고 아이온큐 같은 경우는 내년에 양자 컴퓨터 실물 판매 그리고 올해 2개의 QPU를 연결하는 시제품을 내겠다라고 해서 이제 확장성의 근거를 보이겠다라고 했고 25 알고리즘 큐비트에서 29 알고리즘 큐비트에 가서 성능을 2의 4승인 16배 증가시키겠다. 뭐 이 외에도 인텐거먼트 네트워크를 인수했고 글로벌 거점들 계속 늘리고 있고 공격적인 채용으로 인력을 리게티처럼 줄이는 게 아니라 진짜 좋은 인력들을 받아서 유지시키면서 덩치를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봐도 리게티보다는 아이온큐가 좀 더 메리트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참고만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리게티가 지금 상황이 좋지 않으니 굳이 이 주식을 지금 사기보다는 진짜 리게티에 투자하고 싶다면 좀 더 지켜봤다가 들어가는 게 나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을바람이었습니다.